네, 안녕하십니까. 주노폴로의 금융투자협회 자기소개서 문화분석 시작합니다. 네, 저희 자소서는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서 거기에 맞춰서 리소스 투자를 해야 잘 쓸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지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뭐 협회, 무슨 원 이런 데 되게 좋은 회사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융투자협회는 이제 금융 관련된 이제 좀 역할, 이제 증권 쪽에서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의 역할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기관에 대한 성격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뭐 금융투자협회, 뭐 손해보험협회, 뭐 여신금융협회 이런 협회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사원사들이 있는데요. 금융투자협회는 이제 각 증권사들, 뭐 신영증권이나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뭐 키움증권, 뭐 삼성증권 이런 각 증권사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 안에서 뭐다? 금융투자협회의 역할, 역할이 뭐냐? 그게 그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각 증권사들의 공적인 업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금감원이나 뭐 지식경제부, 예, 그리고 뭐 국회의원. 각 금융기관들이 사실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이제 갑성격의 이런 기관들이 뭔가 자꾸 자료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자료 요청을 하거나 뭐 너네 이거 하고 있냐, 이거 하고 있냐, 뭐 이런 거를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어, 다이렉트로 이쪽 회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권사들 중에서 어, 이렇게 중간에 유관기관을 둬서 조금 프로젝트성의 그런 업무들은 이제 이런 데서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각 이런 상원사들 모든 증권사들한테 분담금을 받아서 그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이제 규제나 이런 거에 좀 많이 노출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좀 좋은 회사다. 뭐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좀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일단은 쓰기 전에 제가 이제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럼 뭘까요? 수익보다는 자소서가 돈을 벌어오겠다보다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예요. 예. 협회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나 뭐 증권사에서 뭐 이거 했고 뭐 돈 잘 벌고 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왜 대부분 증권사는 자기 능력만큼 벌어먹고 사는데 협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능력법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되냐?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사명감. 예. 이런 좋은 공공기관일수록 되게 사명감을 중요시합니다. 왜냐면 그 뛰어난 사람들 뽑아놔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봉이 많지가 않네 이러면서 나간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인맥 쌓고 자기가 뭐 펀드 회사, 사모펀드 회사 차린다든지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이 회사에 오래 다닐 건가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번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일단 좀 각설하고 어, 자유롭게 본인을 소개해 주십시오. 진짜 자유로운 거고 본인이 생각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역할 중 가장 나왔죠.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예, 사명감. 자, 3번. 금융투자협회 지원 동기 및 본회에 입사하기 위해 본인 어떤 직무, NCS 직무 기반의 직무 능력이죠. 지금까지 열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한 경험, 학교 수업 참여 등을 제를 소개하고 그 경험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서술하기 바랍니다. 예, 너의 열정은 뭐냐?
그리고 본인이 살아오면서 실패한 사례와 그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그 결과를 통해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통해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본인이 생각하는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세 가지 이내와 그 이유를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제 이거는 이제 회사 생활에 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냐? 네, 이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이며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행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건 좀 특출난 문항이네요. 최근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이슈 중 한 가지와 이에 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글자 수 많죠?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사람. 예, 이겁니다. 8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자, 이제 우선순위 한번 매겨볼게요. 8번에, 왜 8번에 대한 거를 중요시 여기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일단 순서를 좀 정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8번이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뭘까요? 당연히 이제 뭐 지원 동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실패 사례 어떻게 극복했는지.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2번을 2번이 더 중요. 2번을 이렇게 하고요. 5번. 다음은 뭘 볼까요? 다음은 이제 6번 정도로 보여줘. 6번하고 이제 여기다 7번은 다 비슷해 보이네요. 이 문항이 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회사 쪽에 속한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리고 1번인데 이것도 가치관인데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자, 그러면은 볼까요? 이제 1, 2, 3, 4번이 없죠? 예. 이것도 이제 4번. 이 마지막 이제 여기 자소서는 어느 어디 하나 안 중요한 게 없네요. 근데 이제 왜 8번이냐? 이제 이건데 중요한 겁니다. 이 협회에서는 어 생각보다 스펙 좋은 애들 뽑아놨더니 우리 협회가 중요한 건 뭐냐? 자본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주식시장이거든요. 근데 막상 뽑아놨는데 생각보다 주식 뭐 회계사나 똑똑하다고 스펙 좋은 애들 뽑아놨는데 그 자기만의 경제적인 이해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뭐 저도 이제 주식을 하는데요. 자본시장에 대한 이슈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인 스펙 좋은 사람도 얘기 잘 못합니다. 아무리 이제 뭐 그 경제 논술이나 이런 거 준비를 하고 있어도 되게 깊이 있게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뭘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지금 최근에 경제 공부를 조금은 적게 하고 있는데 유튜브 운영하느라고 제가 지금 짧게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최근 자본시장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는 당연히 다들 알다시피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 경제 호황에 따른 금리 인상의 그 금리 인상하면 뭘까요? 금리 인상은 미국 금리 인상은 예, 미국의 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기존 잠시만요. 예, 아침이다 보니까 알람이 떠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뭐예요? 예,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어, 이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채권을 팝니다. 그쵸? 그럼 채권을 팔면은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채권 가격에
그게 그 팔았던 돈들을 이제 주식시장이든 이제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부동산이 좀 거품이 많이 껴있다라고 하면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고 주식이 거품이 껴있다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이 각 여러 가지 나라들에서 다 좀 고점에 있다라고 그런 평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너무 저금리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발생하는데 이제 이 자금에 대한 이제 이동이 이제 미국 해외 자본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자금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이슈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에 맞춰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해외 자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코리아 마켓이 디스카운트 돼 있고 매력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왜 매력적인가?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세계적인 이렇게 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예,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마디로 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미국의 나라의 국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또 생각보다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라면은 지금 막 떠오르는 건데 지금은 어, 그 미국 주도의 되게 전 세계에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쪽이 뭐 인프라 확장이라든지 미국의 여태까지 제조업이 다시 재살아나면서 그거 위주의 어, 이제 수주나 이제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도 그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생각나는 대로 말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자기가 자본시장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느 정도 이 문항에서 갈려지는 겁니다. 왜냐? 이 회사는 자본시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대해서 일이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은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무슨 증권회사도 아니고 가서 영업을 하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즉 증권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사람을 원합니다. 좀 길게 근데 사실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자본시장의 역할이 뭐냐? 거기에 대한 중요 이슈를 뽑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고민하면 다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비유를 할 수도 있고요. 자본시장은 결국에는 돈인데 그 돈은 뭐예요? 어,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한 것도 있고 간접 투자도 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다 대부분 직접 투자자잖아요. 증권시장은 이제 자본 이 시장에서 꽃이라고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하는데 그런 투자 자금이 직접 자금들이 모여서 결국은 뭐예요? 그 회사에 적절하게 자원을 배분하고 그걸 가지고 회사가 점점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예. 이제 이거는 되게 뻔한 얘기인데 그 제가 조금 더 고민하면은 좀 정답에 근접하게 좀 멋들어지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8번은 끝낼게요. 이 정도로. 자, 그래서 3번 금융투자협회 지원 동기인데 자, 여기서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너가 이제 증권적인 뭐 영업이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무냐냐. 결국에는 자본시장 관련 이해도나 그 관련된 자격증은 땄냐. 어, 너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안에서 그냥 어떤 상품 볼까요? 예, 거기 안에서 이제 부서에서 로테이션 시키겠다라는 게 큰 거고요. 예, 이제 로스쿨 어, 예, 이런 사람들 뽑네요. 자, 그래서 뭐
본인이 어떤 직무 능력 가치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직도를 봐야 됩니다. 조직도를 봐야 되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사람을 많이 뽑을 것 같은가,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동기에 보내 입사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직무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자격증은 그냥 준비되어 온 이력을 써주면 되고요. 그 금융투자협회 지원 동기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어 오래 다닐까? 너가 어느 정도 사명감을 갖고 있냐?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우리가 조직도 보면은 이런 팀도 있고 이런 팀도 있고 이런 팀도 있는데 너 무슨 일 하고 싶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일반적인 그 회사랑 달라요. 그러니까 뭐 신한금융 투자라든지 신영증권 이런 데는 어? 이 사람이 진짜 돈을 절 벌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데 이런 기관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들어했는지 왜냐? 이 정도로 스펙 좋고 똑똑한 애들을 뽑아놨는데 그냥 거기 어느 적절하게 좋은 자리 가서 거기서 여기 있으면은 이제 이런 협회 있으면은 되게 그 각 회사의 높은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이런 증권사 중에 증권사의 뭐 이사도 만나고 나름의 자기 레벨에서 못 만날 사람들을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노리고 들어오는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가리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데는 스펙을 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좀 오래 다닐 만한 로열티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스펙을 또 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것만 갖춰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이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좀 접근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나왔죠. 이제 2번은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국가의 유관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이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사원사들이 하기 버거운 업무들을 대신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협회 성격이. 뭐 다들 뭐 자본시장을 발전하는데 뭐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회사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 여기서 그냥 이 전체 증권사들을 하기 싫어하는 업무들 이제 이런 거를 이런 유관기관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업무 강도도 약하고 어 그리고 이제 이쪽 협회는 여기 회사들에서 좀 큰 회사, 좀 지분이 높았던 회사에 좀 높은 층에 있던 사람들, 사장이나 높은 층에 있던 사람들이 그 정관 예우로 많이 옵니다. 이제 정치권에 좀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가장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기관이 왜 있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투자협회는 뭐 자본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요.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관이 사실 없어도 되는데 굳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기관이 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증권사에 대한 각 교육이라든지 이제 그런 증권사 인사청무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되게 안 보이지만 중요하게 해주고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찾아내서 이 기관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다른 증권사들의 리소스 관리나 자원 관리 측면에서 이 기관이 이런 업무를 꾸준히 해주게 되는 것은 우리 결국에는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의 어, 주요 핵심 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걸 적을 필요는 없고요. 금융투자협회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그 일반적인 이런 증권사들이 못하고 있는 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찾아보세요. 그 안에서 자기만의 키워드를 찾아내세요. 예. 사실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굳이 우리 기관 없어도 되는데라는 거에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도 이런 정관 예우라든지 이런 협회에서 자기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것 굳이 우리가 없어도 되는데 사실 뭐 이런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좀 바로 다이렉트 얘네한테 얘기하면 되지 뭐 사실은 공문 보내가지고 사실 이제 그래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공문 전달하려는 전달자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좀 멋들어지게 표현하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기관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이제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항인 겁니다. 그거는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패한 사례.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실패는 뭐다? 실패는 멘탈이다. 멘탈인데 어떻다? 시행착오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멘탈로. 실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실패해서 가장 힘들었던 그 경험을 쓰고요. 실패를 그 순간에서 시행착오를 하나, 둘, 셋, 넷, 네 번 뭐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나는 어떻게 멘탈을 관리했느냐 이제 그런 걸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나요?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적어주시고 어, 회사 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이거는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가장 짧게 칠게요.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지사지. 업무 스타일이 다 달라요. 역지사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그리고 예의. 예. 제가 지금 회사 생활 5년 차 해보니까요. 어, 생각보다 예의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예의가 뭐야? 겸손. 그 다음에 역지사지. 업무 스타일에서 다르기 때문에 아씨 왜 저 사람 저따구로 일을 하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그들이 봤을 때 저도 그렇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역지사지. 그 다음에 이제 A 마지막 하나.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각자 뽑아내세요. 예. 그다음에 뭐냐? 저는 어 이제 공부라고 봅니다. 공부. 어 생각보다 회사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연봉도 받고 하다 보면은 자기 개발에 되게 사람들이 루즈해집니다. 그냥 지금 하는 업무만 제대로 해보자. 약간 이런 식이지. 뭔가 자기가 회사 일적으로든 회사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세 가지 정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각자 이런 거 정리해 보시고요. 어, 자, 이거는 그냥 진짜 행복했던 경험 그냥 써주면 되는 겁니다. 별로 중요한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1번하고 4번이 마지막에 있는데 어, 조금 이 두 개보다는 앞에 있겠네요. 다시 좀 해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본인 소개해 주시오라고 했을 때 여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한마디로 이 다섯 키워드를 요약하면 뭔지 알아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예. 여기서는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 모토나 가치관은 무엇이냐? 거기가 성장 과정에 연결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인생관이랑 이런 게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의 가치관은 뭐다라고 해주고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자유롭게 본인이 소개하는 거니까 어떤 특정 대학실에 나는 금융투자협회든 금융투자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어떤 목표를 세웠고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걸 했고 그런 게 자기만의 또 소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마지막은 네, 이거는 뭐 그냥 어떤 경험했냐? 너가 이제 어떤 성과를 냈냐? 결국에는 그 경험에서 네가 그 근데 이것도 아까 말했던 실패처럼 그 결과의 과정을 보는 과정. 어, 너가 너 잘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노력한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그 과정에서 네가 그런 걸 치열하게 고민했냐? 뭐 이것까지도 이것도 이런 것까지 해보고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투자 활동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뭐 투자 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정말 그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관련 산업의 책을 뭐 7권도 보고 하면서 그 사업 보고서를 뭐 몇 년치 걸 다 사업 내용도 보고 다 꼼꼼히 보면서 거기서 나는 진짜 꼼꼼하게 그 회사의 이슈를 찾아냈고 그래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저점 시점에 거기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봤다라든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근데 8번하고 3번은 어렵습니다. 2번까지. 이 세 가지의 리소스의 80%를 쓰세요. 80%를 쓰세요. 80%. 예, 그래야 붙습니다. 알겠나요? 네, 이상 마치고, 예, 예, 이런 분들 지원해 주시고요. 이건 이제 제 강의인데 다른 컨텐츠 찾아서 보시고요. 예, 그리고, 예, 원스톱 전액 무료. 예, 이거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 구독은 목표기업 입사입니다. 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좀 진짜 첨삭 엄청 붙게 해줄게요. 붙게. 아, 예.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